안녕하세요. 신유외과 의학박사 신동원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맘모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맘모톰은 아니고 이제 고난도 난이도가 높은 그런 케이스를 해결하는 그런 맘모톰이죠. 맘모톰은 이제 백스코어, 앵코어 다른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맘모톰은 어떤 제품 이름인데 대표적인 주자로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저희도 그냥 다들 유방외과 의사들도 그냥 맘모톰이라고 해요. 뭐 백스코어, 앵코어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흡입을 해서 그거를 슥싹 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건데 그 커다란 덩어리가 유방에 있다고 치면 이제 슥싹 이러면서 이제 그 조금씩 떼내는 거죠. 그러면은 왜냐면 이만한 걸 빼려면 최소한 이거보다 더 크게 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런 게 나올 텐데 맘모톰을 쓰면 한 5mm, 7mm 그 정도 구멍을 이제 멀리서 들어가서 숨겨지는 히든 스카라고 그러는데 가려지는 흉터로 멀리서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슥싹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덩어리가 크면은 만약에 유방의 어떤 종양이 크면은 그 맘모톰으로 제거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진 않죠. 그리고 또 이렇게 덩어리가 뭐 이 정도까지 보형물처럼 크진 않겠지만 그 웬만한 한 3, 4cm, 4, 5cm만 되더라도 이걸 먹여 살리려고 혈관이 꽤 발달하거든요. 그 종양을 먹여 살리려고. 혈관이 꽤 발달하면 맘모톰으로 제거하다가 피가 날 수가 있고, 유방이 푹 꺼지는 함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들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제 절개해서 그냥 이거를 떼내자, 이런 주장들도 꽤 있는 거예요. 절개해서 이렇게 떼내는 것도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항상 케바케인데, 의사의 경험이 중요하죠. 중요해서, 그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이제 그냥 사실은 다 큰 분들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쨌든 이분도 이제 딴 데서 이게 한 4, 5cm 되니까 이제 너무 크다. 이거는 너무 커서 혈관 도플러를 켜보니까 이게 빨간색, 파란색 있는 거는 이제 혈관이에요. 피가 지나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제일 나중에 제거하든가. 왜냐면은 여기부터 긁어버리면 피부터 나잖아요. 그럼 다른 데 제거할 때 피가 계속 나니까 이제 안 되니까 딴 데부터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여기 딱 해서 피 나면 얼른 딱 압박하고 그러면 이제 피는 멈추니까. 사람 몸이 유방에서 피 나왔자 얼마나 나겠어요. 꽉 누르면 멈추지. 그러니까 무서울 건 없단 말이죠. 근데 어느 부분이 위험한가? 위험을 수술하기 전에 미리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막 마구잡이했다가 이제 그랬다가 이제 실패하는 고생하는 거죠. 환자가 고생하시는 거예요. 환자 고생하시니까 환자가 고생하시면 이제 의사도 이제 마음이 괴로워요. 혼자 아파하시거나 그러면 괴로워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별로 안 아프게, 덜 고생하시게, 그렇게끔 자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다란 멍울들이 있고 피부랑 또 가깝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피부를 까딱하면 또 긁어가지고 피부에 괴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은 못해요. 요 사이에 마취제를,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마취제를 잘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 마취를 잘 넣어가지고 저 사이를 벌려야 돼요. 벌려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피부 다 날아가요. 이게 한가운데 흉터 생겨가지고 여기 꼬매고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기게도 이제 부분 마취를 굉장히 잘 해놔야 돼요. 잘해서 저게 주변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딱 그것만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같이 제거하라. 이게 알려진 바였는데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같이 제거할 필요는 없고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같이 분리하기가 사실은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맘모톰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기계를 또 써요. 좀 길다란 그런 막대기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멍울이다. 이걸 딱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마취제에 먼저 집어넣고 그다음에 사실은 가까이 있다면 모스키토라고 그러는데 모스키토나 켈리나 이제 길다란 기구도 있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기구들이 또 있는데 큐렛이나 그런 거 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리 싹 발라놔요. 싹 발라놔요.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제 미리 싹 발라놓은 마취가 다 돼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딱 발라놔서 덜렁덜렁 거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맘모톰을 집어넣어서 쓱싹 제거하면 정말로 여기가 쏙 이제 조각하듯이 요것만 싹 제거가 돼요. 나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 조직이 최대한 보존이 되니까 함몰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재수가 좋아서 초창기에 이제 재수가 좋아서 그랬고 요새는 노화가 많이 생겨서 이제 사실 함몰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뭐 함몰이 되기가 사실은 쉽죠. 맘모톰이란 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맨날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잘난 척하는 건데 뭐 잘난 척할 데가 없어서 이제 이런 데서 혼자 떠들고 이제 그런 거죠.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거한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내시경으로 저희가 들여다보지만 이렇게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안 봐도 문제는 없지만 또 제가 또 겁이 많고 또 걱정이 많잖아요. 잘 제거가 됐나? 초음파상에서는 또 피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시경을 보면 또 혹시 찔찔찔찔 피가 나진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이제 내시경을 들여다보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하얀 조직들은 유선 조직이에요. 그 모유가 만들어지는 유선 조직이죠. 그리고 노란색이 지방인데 뭐 노란색이 별로 없어요. 두터운 유방의 한가운데를 제거하고 어쨌든 뭐 모자이크 빡세게 하긴 했지만 노란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지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멍울만 제거하고 멍울은 색깔이 약간은 달라요. 정상 유방 조직이랑 색깔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사실 좀 돼요.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구별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봐서 여기 뭐 여기 약간 피가 날락말락하네. 그러면 이제 컴프레션 코피가 난다. 꽉 눌러주세요. 여기 이게 뭐 휴지를 꽂아가지고 눌러주시거나 눌러줘야지. 피가 나면 눌러줘야 돼요. 그럼 다 멈춰요. 여기서 다쳐서 피가 나네. 이거 어떻게? 눌러주면 되죠. 그럼 피 안 나요. 괜찮아요. 근데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냥 뭐 꺼져 없으면 그냥 그 휴지, 휴지 잘 깨끗한 휴지로 잘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 병원 가거나 아니면 그런 데 가서 이제 세척하고 잘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소독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응급일 때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응급조치는. 그런 것처럼 유방도 그 큰 걸 제거했는데 지금 피도 거의 안 나죠. 뭐 좀 점점 좀 피가 날까 말까 뭐 이런데. 근데 이거는 지혈제를 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녁 때 되면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붕대, 일렉트릭 밴디지를 감아서 유방을 압박을 좀 해주긴 해야죠. 그리고 좀 누웠다 가시라고 하죠.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면 혈압이 올라가서 피 날까봐 좀 누웠다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낮병동 6시간 정도 입원했다 가시죠. 그래서 며칠간은 그냥 뭐 혈압 올라가는 뭐 그런 건 하지 마시라고 그냥 일상생활하고 출근하고 이건 문제 없는데 뭐 혈압이 올라가면 피가 날 수가 있으니까 길 가다가 막 누가 시비 걸어도 때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봐주고 네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한번 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예요 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제거한 거를 보니까 모자이크를 많이 해놔도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되게 많긴 많아요. 보통은 몇 조각 나오고 마는데 워낙 이 멍울이 커가지고 가득 채울 정도니까 넘어설 정도니까 많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조직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병리과 선생님께 의뢰를 하는 거죠. 병리과 선생님이 염색을 해가지고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들여다 보세요.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리포트를 해주시죠. 어쨌든 뭐 거대한 유방 멍울을 제거했는데 섬유 낭정성 변화도 있고 뭐 가성 혈관 종성 기질 증식증 뭐 이게 뭐냐면 이제 슈도 안지오마터스 스트로마 하이퍼플라지아인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이 자료가 워낙 없어서 제가 쓴 글 몇 개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환자분들은 또 이게 뭐 유방암이랑 연관이 있을까봐 또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블로그 글이 3,500개, 3,600개 막 4,000개 가까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적어놓을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덕택타지아 뭐. 그러니까 유관이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뭐 이제 그렇게 됐다 또는 기질이 경화증 같은 게 생겼다 스트로말 스크로시스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나온 거죠. 이게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산부인과 하는 그 선생님께 들어보니까 산부인과 쪽은 난소 뭐 자궁 이쪽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대요. 이제 호모제너스하다고 그러는데 되게 덜렁 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방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고난이도 어려운 맘모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짜자잔 역시 파손된 보형물. 보형물이 파손됐는데 피막이 염증이 되고 막 손상을 받고 막 이런 거를 부분 마취로 제거한 거 막 수박처럼 커지셨는데 이런 거 부분 마취로 제거하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사실 심각한데 그냥 그래도 저희가 부분 마취를 해요.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부분 마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